경기가 금방 끝났기 때문에 간단히 보겠습니다. 경기 후의 인터뷰에서 마카체프가 말했듯 랭커든 아니든 모든 선수들은 경기 시작 2분까지는 위험합니다. 당연히 한 방 제대로 걸리면 누구든 쓰러질 수밖에 없고, 그것보다 MMA 경기에는 성실하게 해줘야 하는 필수적인 동작들이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면 상대의 앞손을 먹어준다든지, 계속 움직여 거리를 유지하고 페인트를 통해 오프닝을 만들어낸다든지, 잽을 성실하게 내는 것, 상대의 움직임에 빠르게 반응하는 것 등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조그만 디테일들이 경기가 진행되고 머리가 복잡해지며 혹은 체력이 떨어지면서 잘 지켜지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런 차이들이 일반 선수들과 컨텐더급의 선수들과의 결정적인 차이라고 할 수 있겠죠. 모이카노와 같은 경우에도 경기 시작은 성실했습니다. 저는 두 가지가 눈에 띄었는데, 첫째는 스탠딩 상황에서 자신의 손을 길게 뻗어 계속 마카체프의 앞손을 먹어준 것, 또 둘째는 마카체프의 레벨 체인지 페인트에 같이 레벨을 맞춰주는 것이었죠. 이런 식으로 앞손을 먹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것의 이점은 상대가 뒷손으로 밀고 들어오기 힘들다는 데 있습니다. 보시면 직선으로 잽을 내지 못하기 때문에 사이드로 돌아주며 상대의 앞손 위로 펀치를 내야 앞면에 닿을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의 공격 타이밍이 아니라 자신이 타이밍을 잡고 안으로 파고들어 뒷손을 노리다가는 완벽하게 뒷손 스트레이트의 각을 내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앞손을 걷어주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서로가 앞손을 교차시키는 장면에선 스탠스가 달라 뒷손이 멀어지는 만큼 비슷하게 뒷손을 내주었지만 역시 서로 정타가 나오지는 않았죠. 반대로 자신이 앞손 페인트를 통해 뒷손으로 밀고 들어갔을 땐 빠지는 모이카노에게 닿지 않았고, 스위치로 들어오면 앞손으로 맞추겠다는 모이카노의 레프트가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은 모이카노의 입장에서도 비슷하긴 한데, 마카체프의 뒷손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페인트 후에 뒷손으로 바디를 노려봤습니다. 마카체프는 뒤로 빠지면서 라이트로 체크를 해주는 능력이 좋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모이카노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마카체프의 입장에선 상대의 앞손을 걷어주는 작업을 시작해야겠죠. 가장 보편적인 접근은 더 많이 움직여주고 타점을 크게 봐서 오펜스를 통해 오프닝을 만드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이죠. 마카체프의 레프트가 들어간 시퀀스를 보면 모이카노가 앞손을 먹지 못했을 때입니다. 경기 초반에 비해 첫 번째 익스체인지 이후에는 모이카노가 앞손을 먹어주는 빈도수가 확실히 줄었습니다. 덕분에 마카체프가 밀고 들어가 봤는데 서로 정타를 내지는 못한 것 같고 마카체프의 슬립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좀 무리하게 들어갔기 때문에 위험하긴 했던 것 같죠. 아마 슬립을 한 이후에 마카체프가 무리하지 말고 안전하게 경기를 가져가자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앞손을 먹는 것과 비슷하게 레벨 체인지 페인트 역시 경기가 진행될수록 또 타격을 교환할수록 머리가 복잡해지기 때문에 싱글 그립을 내준 이후로는 너무 손쉽게 중심을 내주며 모이카노가 넘어졌습니다. 쿼터가드가 잡혔고 버터플라이로 골반을 차줄 때 모이카노의 실수가 있었습니다. 하위에 깔려있으면 절대 안 되겠다는 생각이 있었는지 너무 급하게 일어나려고 하다 보니 머리를 너무 쉽게 내주고 말았죠. 경기 전 디메트리우스 존슨과의 인터뷰에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다스초크는 본인이 제일 잘하기도 하고 좋아하는 서미션이라고 합니다. 그립이 좋았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탭이 나온 것 같고, 보통 마카체프가 서미션을 성공하는 장면들을 보면 탭이 진짜 빨리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조이는 힘 자체는 아주 강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이번 경기를 끝으로 마카체프는 역사상 처음으로 4번의 타이틀을 방어한 라이트급 챔프가 됐습니다. 하지만 사루키안이 빠지는 덕분에 역대 최고의 라이트급 챔피언이 누구냐 했을 때는 굉장히 애매해졌죠. 역대 UFC 라이트급의 챔피언들을 보면 초대 챔피언이었던 존스 팔버는 2회 방어 후 단체를 떠났습니다. 2대 챔프 션 셔크는 한 번의 방어전을 치렀지만 약물이 적발되며 벨트가 공석이 되었고, 주인이 없던 타이틀을 MMA에서 빼놓을 수 없이 중요한 인물인 BJ 펜이 차지하며 처음으로 3번의 타이틀 방어에 성공했습니다. 4대 챔피언은 메란만 아니었다면 역대 최강의 카디오를 가진 선수이자 가장 존경받는 선수들 중 하나인 프랭키 에드가가 됐고, 3번의 방어전 이후에 이쑤시개를 물고 경기를 하던 괴짜 벤슨 앤더슨에게 패배했죠. 5대 챔피언이었던 벤슨은 쇼타임 킥을 선보였던 앤서니 패티스에게 타이틀을 내주었고, 멜렌데스를 상대로 1차 방어, 그 이후로는 개인적으로 대전 상대로만 치자면 역대 최고라고 할 수밖에 없는 하파엘 도스 아뇨스에게 7대 자리를 내주었습니다. 아마 이 시점부터 많은 분들이 잘 아실 것 같은데, 1차 방어 챔프였던 아뇨스를 알바레즈가 꺾었고, 알바레즈는 코너 맥그리거의 제물이 되며 그냥 거품이었던 선수로 전락했고, 또 맥그리거의 시대를 열어주며 쇼맨십과 대중성이 챔프의 중요한 소양이 되는 MMA
MMA의 패러다임이 바뀌었습니다. 잠정 챔피언은 제외하고 라이트급의 10대 챔프가 3번의 방어에 성공한 역대 최강의 선수라고 불리는 하빕이죠. 아버지의 죽음에 하빕이 은퇴를 하며 찰스 올리베이라 그리고 올리베이라를 꺾은 12대 챔프가 바로 이슬람 마카체프입니다. 본인이 별로 신경 쓰는 것 같지는 않지만 이번 경기는 마카체프가 과연 하빕을 넘어 역대 최고의 라이트급 챔프가 될 수 있는 커리어의 아주 중요한 경기였습니다. 방어전 횟수가 중요하긴 하지만 압도적인 모습과 사루키안이 빠진 덕분에 방어전 상대의 질이 많이 떨어졌죠. 덕분에 현재로선 평가가 조금은 아쉬운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론 체급 내에서의 위대함을 따질 땐 적어도 하빕과는 동급이라고 봐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누가 최강의 라이트급 챔프인가는 크게 관심이 가지는 않고 단순히 전반적인 기량으로만 봤을 때 사루키안이 정말 기대가 되는 매치업이긴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루키안을 정리하고 나서는 정말 깔끔하게 웰터급에 도전을 할 수 있는 위치였던 것 같기 때문인데 벨랄이 현재 웰터급의 챔프이기도 하고 스타일상 가장 까다로운 사루키안을 잡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토프리아가 월장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굉장히 애매해졌습니다. 뭐 이런 주관적인 논란들을 뒤로 하고 최근에 사루키안의 인터뷰와 토프리아의 행보를 보았을 때 챔피언들이 전반적으로 성실하게 체급 내의 컨텐더를 정리하지 않고 위체급의 챔프에게 도전하는 게 마음에 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라이트 헤비급을 도전했던 아데사냐와 같이 체급을 정리했을 경우에는 충분히 보고 싶은 그림이긴 하지만 방어전도 몇 번 치르지 않은 챔피언들이 많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좀 성실했으면 좋겠고 그런 의미에서 마카체프와 같은 경우 사루키안을 정리했다면 충분한 구실이 있었죠. 또 치마에프가 휘테커를 잡고 나서 팬들이 보고 싶어하는 경기를 하고 싶다며 치마에프를 콜아웃한 듀플래시의 행보도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라이트 헤비급 도전 얘기는 하지만 일단은 미들급 타이틀 방어 의무를 성실하게 하고 있기 때문인데 왠지 치마에프가 타이틀을 따고 페이라가 여전히 챔프라면 바로 월장 얘기를 하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되네요. 모이카노와 같은 경우 인터뷰가 좀 짠했습니다. 사실 아무리 분위기가 좋다고 하더라도 냉정하게 보아선 아직도 라이트급이 탄탄한 만큼 타이틀까지의 도전은 어렵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쁘지는 않은 선택이었던 것 같지만 또 이런 식으로 압도적인 패배를 한 경우에는 나이도 있기 때문에 다시 재도전을 하기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사루키아는 현재 데이나가 기분이 좋지 않아 보이고 인터뷰에선 1월임에도 불구하고 내년을 보자고 했죠. 현재 라이트급 랭커들을 보면 다리우시와 올리베이라 또 터너를 어쨌든 잡았기 때문에 딱히 기대가 되는 매치업은 없는 것 같습니다. 또 감롯을 제외한다면 다른 선수들은 사루키안의 스타일이 까다롭기 때문에 괘씸하긴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마카체프와의 경기가 보고 싶긴 하네요. 그럼 리뷰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곧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